네, 종목 이슈들 7개 기업 상황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만이 상승폭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장 전부터 5%대 급등을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수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함께 밀려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하고 나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나비타스와 협력한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제기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 오픈 AI의 스타트업 인수 소식에 밀린 걸까요?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7개 기업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가운데서 2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알파벳부터 체크해 보시죠. 알파벳은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현지 시간 21일 구글의 I.O. 2025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의 호평이 이어져서 함께 레포트와 목표 주가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의 AI 울트라라는 한 가지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AI를 위한 VIP 패스 다라는 말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CEO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죠.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길래 VIP 패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밑에 하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구글 AI 울트라, 제미나이의 전체 기능을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키워드겠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영화 플랫폼 서비스 플로우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장 공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30TB,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가입 서비스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 정말 VIP 서비스라고 말할 만한데요. 이런 서비스가 출연이 되면서 월가에서는 줄줄이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주가가 상향됐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면 $200 선으로 목표 주가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자 주목한 이유가 좀 다릅니다. 세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 AI 검색 엔진 대체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용률을 견인한다라는 것을 알파벳이 보여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이슈가 있었죠. AI가 전반적인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검색 엔진 플랫폼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씻어내고 있는 코멘트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205 선 제시했고요.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구글의 이 경쟁 시장 체제 따라잡기가 거의 확실시됐다. 구글이 거의 1순위로 앞질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200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티그룹은 제미나이의 월간 이용자 수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억 5천 명대였던 이용자 수, 한 달 만에 5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주목하면서 목표 주가는 $200 선으로 높여 잡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긴 했지만 별다른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220 선으로 제시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어제 애플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애플과 구글의 경우 반독점 이슈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애플의 아이폰에서 구글의 iOS를 설정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불거진 만큼 반독점 이슈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알파벳에 이어서 다음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 괜찮아요 라고 달아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분위기를 보면 이 소매 판매 기업들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를 의심해봐야 할 만한 변수들이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아마존의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CEO는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존 내 소매 판매 수요 감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적인 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부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아마존 내에서의 가격 상승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일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저런 언급이 나온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 미국의 소매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가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피해를 피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있었죠. 월마트를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소비자에게 이 관세 위험도를 전가하지 말고
너네가 중국이랑 잘 협의를 해라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유통업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 타겟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연간적으로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지만 정말 외설적이게도 우리는 관세 영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의 실적 한번 뜯어볼까요? 가이던스의 경우 당초 1%의 증가를 예상했다면 낮은 한 자릿수 감소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 당초 8달러 선을 이야기했다가 현재는 7달러 선으로 그 하한선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관세 영향을 완화할 많은 지렛대가 있다라는 언급을 남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활용할 것인지는 남기지 않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기업들이나 유통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월마트가 저격당했던 것처럼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통업계 흐름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뉴스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